자, 자본주의는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전개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자본주의의 초기 단계에서는 이제 상품의 생산보다는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 자본주의였는데, 상업 자본주의는 신항로 개척, 그다음에 교역의 확대 등을 배경으로 16세기 무렵 유럽에서 성장을 하였고, 절대 왕정의 중상주의 경제 정책하에 더욱 발전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른쪽에 한번 보실래요? 중상주의라고 하면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하여서 수입을 억제하고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해서 수출을 장려하는 등 국가가 상공업 활동에 깊이 개입한 정책을 우리는 중상주의 경제 정책이라고 합니다.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포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포도 같은 경우에 좀 몇십 년 되긴 했어요. 칠레에서 포도를 많이 수입을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포도를 팔잖아. 그래서 이 포도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면은 우리나라의 비싼 포도가 생산하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농부들이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포도를 들여올 때, 자, 세금을 매기자, 관세를 매기면은 이 칠레산 포도가 가격이 우리나라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어떡해. 네, 정부에서는 이 관세를 내지 말아요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막 시위하고 막 포도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막 포도밭 다 뒤에 엎고 그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자, 18세기 후반에는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으로 상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을 해져서, 자, 대량 생산 이제 공장을 가는 거지. 산업시설을 소유한 자본가가 주도하는 산업자본주의가 성장을 했대요. 산업자본주의는 주로 상품의 생산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며 생산한 상품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의 자유를 요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이 시기의 사상가 애덤 스미스 또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통해서 경제활동의 자유를 옹호하였대요. 자, 각 개인은 보이지 않는 손, 자, 이거 되게 중요한 단어, 보이지 않는 손. 누군가의 의도하거나 계획하지 않더라도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장의 기능을 가리키는 말, 이거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이익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행위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결과 뭐가 있냐면은, 자, 개인의 당연히 각자의 이익이 증가되기도 하지만, 자, 이거로 인해서 사회 경제가 잘 돌아가겠죠. 사회 전체의 이익도 함께 증가됩니다. 자, 그래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때 사회 전체의 이익도 커진다. 그래서 자유방임주의. 자, 방임이라고 하면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돌보지 않는 것을 방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내용들이 조금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예전부터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자라는 것이 이제 키포인트예요. 경제활동에 있어서는 국가의 개입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을 맞추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여기 그림 한번 보실래요? 상업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자, 교역망이 형성되면서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산업자본주의를 넘어오면은, 자, 공장에서 기계로 인해서 대량 생산이 그러니까 산업이라고 하는 거, 2차 산업이 되는 거죠. 대량 생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대공황 때문에 수많은 은행과 기업이 문을 닫았대요.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다시 개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공산주의로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 경기 침체가 됐는데도 정부가 제대로 막지 못하니까 신자유주의, 다시 자유를 주자, 경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주장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여기까지만 할게요. 선생님이 앞에 동영상 잠깐 끊었는데 2개 동영상 보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과제는 뭘로 할까요? 뭘 물어볼까요? 자, 자본주의의 정의 한번 과제방에 달아주세요. 동영상을 다 봤는지 안 봤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선생님 과제 내죠. 자, 오늘의 과제는 자본주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네, 적어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